안녕하십니까. 수업 설계 2의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에서 총 15문항, 45문제 중 15문항 33%가 출제되는 아주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지금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만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업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교수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 체제의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 수업 설계의 필요성 1. 복잡하고 다양한 교수 활동을 체계화할 수 있음. 2.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 개인차 고려. 3. 수업의 결과로서 올바른 학습 경험을 산출할 수 있음. 4. 수업을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5.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코스의 방향을 제시함. 좋은 수업의 3요소 별표 3개. 좋은 수업의 3요소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입니다. 자, 수업의 효과성, 키워드는 학업성취고요.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함. 수업의 효율성, 시간,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교사는 자신의 수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교수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설계해야 함. 교수 매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시간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거는 제거해야겠죠. 3. 수업의 매력성, 학습 동기가 키워드고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 및 과정에 집중하고 수업이 자신의 목적이나 흥미와 관련이 있다고 느끼고 수업 결과에 대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해야 함.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 행동주의 관점, 나중에 구성주의와 구분해야 합니다. 행동주의 관점에서 좋은 수업. 1. 학습자가 수업의 결과로서 사전에 정해진 목표의 명세화된 지식 기능 태도를 완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규정. 행동주의에서는 목표를 명시화,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학습된 성과는 관찰할 수 있고, 여기도 관찰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학습자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3. 유기체가 빈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가정한다.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은 두 자극 사이의 관련성이다. 3. 조작적 조건 형성. 복잡하고 다양한 교수 활동을 체계화할 수 있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통해 교육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자, 행동주의 관점에서 수업 설계 시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도입 단계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목표 제시. 결과에 대한 외제적 강화문을 제공한다. 칭찬 같은 거죠. 수업 내용을 계열적으로 조직하고 제시한다. 목표에 진술된 행동을 계속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교수 학습 과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의 교육의 예를 들면 직업훈련 교육, 군대 교육, 강의자 중심 교육, 실기 교육, 이런 게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설계의 필요성과 관계가 먼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교수 활동을 체계화할 수 있다. 아까 체계화할 수 있다고 했죠.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다. 자, 교수자의 수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들어본 적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수업을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아까 경제적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3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업의 효과성, 복잡하고 다양한 교수 활동을 체계화, 개인차 고려, 경제적 나왔죠. 네, 필요성 바로 문제에 나왔습니다.
좋은 수업을 만드는 요소들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진 이것은 꼭 시험 문제,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 비중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수업의 3요소만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문행에 넣었다고 하면 저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수업을 만드는 요소들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수업의 효과성, 학습자의 교수 매체 활용,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효율성이라고 했죠. 수업의 매력성, 학습자의 학습 동기,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랑 연관이 있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수업의 신뢰성 들어본 적 없습니다. 패스. 자, 수업의 효율성, 학습자의 학습 특성, 아니죠. 3. 다음 중 행동주의를 설명한 것과 관련 있는 것은 1. 개인적 경험을 강조한다. 2. 실질적 과제와 상황적 맥락을 강조한다. 3. 수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강조한다. 행동주의는 수업의 목표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4.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 촉진자이다. 이건 구성주의죠. 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효과성, 2. 신비성, 3. 효율성, 4. 매력성. 자, 신비성 없는 말이죠. 우리 3요소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땡키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좋은 수업을 만드는 요소들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또 나왔습니다. 수업의 신기성, 학습자의 학업성, 지적 측면, 신기성이라는 건 자체가 없습니다. 자, 수업의 효과성, 수업의 경제적 측면, 돈 비용은 효율이죠. 수업의 매력성, 학습자의 교수 매체 활용, 교수 매체는 효율이고, 자, 매력성은 학습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수업의 효율성, 교수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교과 내용의 관리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행동주의를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의미 창조를 강조한다. 개인적 경험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성주의입니다. 외현적 거리가 먼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성주의입니다. 다음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2번 외인적 행동의 변화 강조, 교수 가르침에 대한 강화와 연습 강조 맞죠? 교수가 교수도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명세적인 수업 목표를 강조, 수업 목표를 처음부터 명시화해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행동주의입니다. 다음 좋은 수업의 예의 2.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 행동주의 나왔습니다. 학습자가 수업의 결과로서 사전에 정해진 목표의 명세화된, 또 나왔습니다. 목표 명세화, 지식 기능 태도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목표 명세화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규정. 인지주의, 학습 결과가 아닌 학습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둔. 이 수업 설계 시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 학습자 집단의 특성 고려를 강조함. 다음 구성주의. 학습자들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식 혹은 경험에 기초하여 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 경험을 어떻게 더 발전으로 구성해 가느냐에 관심을 둔. 학습자가 실제 세계의 문제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학습자들과 문제를 상호작용을 중시함. 구성주의 관점에서 수업 설계에 미친 영향, 이것도 4개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 아까 행동주의는 어떻게?
교수자 중심. 네. 구성주의는 실제적 과제, 이거 실제적 과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성주의는 실제적 과제를 제시하지만 행동주의는 목표를 제시. 자, 구성주의 협동학습, 협동학습 강조, 학생들과 여기 문제를 협력하여 이렇게 돼 있죠. 구성주의 관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성주의 학습 원리와 관계가 먼 것은 1. 학습은 자기주도적이어야 한다. 맞죠? 학습은 세부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학습 성과이다.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뭐다? 행동주의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은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4번 학습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협동학습, 아까 협동학습 나왔습니다. 지향한다.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강조하는 교육의 관점은 행동주의 학습 원리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행동주의적 관점이 교수자의 수업 설계에 미친 영향과 관계가 먼 것은 수업 도입 단계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이건 맞죠? 행동주의는 목표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반응 결과에 대한 외제적 강화물을 제공한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학습은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 이거는 구성주의죠.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교수자는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여기까지 행동주의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구성주의 학습 원리이다. 행동주의에서는 간접적인 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구성주의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주관주의적 세계관과 학습을 강조한다. 2번 주관주의적 세계관, 주관주의 구성 맞죠? 네. 다음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학습자에게 수동적 인간관을 강조한다. 수동적, 군대, 행동 맞죠? 시청각 매체 및 CAI의 환경을 강조한다. 4.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강화와 연습을 강조한다. 연습해라, 훈련해라, 실습이다. 다 행동주의죠. 나머지는 행동주의적 관점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구성주의가 지향하는 학습의 원리와 관계가 먼 것은 반응 결과에 대한 외제적 강화물을 제공한다. 이거는 행동주의죠. 학습은 개인적 학습보다 협동학습을 지향한다. 이거 구성주의입니다. 예. 거리가 먼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 협동학습 구성주의. 3번, 학습은 인지적 갈등을 통해서 형성된다. 학습은 자기 주도적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구성주의가 맞고, 틀린 것은 외제적 강화물을 제공한다. 1번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본 가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환원론적 입장을 취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환원론적. 자, 이 학습은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작한다. 구성주의죠? 과제, 목표가 아니고 과제니까 구성주의입니다. 협동학습 나왔습니다. 학습은 협동학습 구성주의, 자기주도적 구성주의.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뜻은 찾아보고요. 다음 문제 12번. 다음 중 구성주의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학습은 경험의 개인적 해석이다. 맞고요. 학습은 학습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일어난다. 네, 능동적입니다. 지식은 학습자에 의해 구성된다. 학습은 새로운 연합의 획득이다. 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구성주의 특성. 다음 보겠습니다. 좋은 수업에 의해 3.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 행동주의와 구성주의의 개념 비교. 행동주의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 설계하는 반면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 키워드는 네,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교수자, 강의자가 주도하는 거고,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게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행동주의는 객관주의, 구성주의는 주관주의. 자, 교육 패러다임 누구냐? 행동주의는 교수자가, 구성주의는 학습자다. 네, 행동주의는 암기 연습 강화. 우리가 늘 받았던 주입식 교육, 뭐 군대, 뭐 실습 이런 겁니다. 야, 구성주의는 개인적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의미를 구성한다. 행동주의는 수동적이고 구성주의는 적극적이다. 행동주의는 일반화를 지향하고 구성주의는 다양화를 지향한다. 또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수업 전략을 보면 행동주의는 연습, 훈련, 반복. 구성주의는 실질적 과제와 상황적 맥락을 강조한다. 행동주의는 객관주의고 구성주의는 주관주의다. 교수자는 행동주의에서 지식의 전달자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구성주의에서는 촉진자, 동기부여자, 학습 안내자이다. 이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는 교수자 주도 강의고 구성주의는 학습 문제 해결법, 토익법, 협동학습법, 프로젝트법이 있다. 수업 매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전이 형태는 일반화, 맥락화. 또 수업 설계 시사점 보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의 수업 설계의 시사점, 구체적 목표 진술 계속 나옵니다. 학습 내용의 명세화, 수업 내용의 계열화, 목표 지향 검사 활용, 강화를 통한 보상 체제, 보상도 자꾸 나옵니다. 경과 중심의 평가도 나오고요. 자, 구성주의 보겠습니다. 학습 상황의 분석, 학습 과제의 맥락화, 사회적 협상 활용, 협력적 학습 활용, 다양한 문제 상황 제시, 과정 중심 되겠습니다. 자, 수업 체제와 수업 설계 모형에 의해 수업 체제의 개념과 특징, 요구에 근거한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상호 의존적, 상호 관련된 구성 요소들의 계획적, 조직적인 집합체. 수업 설계의 모형. 딕과 리서는 효과적인 수업을 계획하는 방법으로 수업 계획에 체제적인 접근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다음 4가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4가지면 시험 문제 잘 나오겠습니다. 4가지라서. 자, 1. 교수자는 획득할 만한 목적과 구체적 목표를 분명하게 확인함으로써 계획 과정을 시작한다. 교수자는 확인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계획한다. 교수자는 목표 획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행과 수업 활동에 대한 학습자 태도에 비추어 수업을 수정한다. 체계적과 체제적. 체계는 지휘체계, 여기서 나온 체계죠.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근데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제적은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교수자의 강의를 강조한다. 맞죠? 교수자가 강의하는 거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 의미의 변화를 강조한다. 실질적 과제와 상황적 맥락을 강조한다. 지식의 관점은 주관주의를 지향한다. 이건 구성주의죠. 문제 14번. 다음 중 체제를 설명한 것과 관계가 먼 것은 체제는 구조적인 틀을 형성한다. 체제는
각 요소 혹은 부분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한다. 체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체제는 강조한다고 합니다. 체제는 전체성을 강조한다. 체제는 하위 요소들의 목표 달성을 강조한다. 답은 4번이고요. 보기 외에 체제의 특징으로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요소 부분이고 목적성과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15번. 다음 수업 설계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는 수업 설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설계해 봤으니까 이거는 뭐 최종 수업 목표 확인이죠. 무조건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 최종 수업 목표 하고 우리가 세부 수업 목표 하고 지도안 짜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니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행동주의가 수업 설계에 미친 영향과 관계가 먼 것은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수업 도입 단계에서 수업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죠. 2번. 교수자는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맞습니다. 학습은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면 구성주의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 학습자의 경험이 아니고 연습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건 구성주의입니다. 디겐리서의 수업 설계 모형에 있어 가장 먼저 수행하는 단계는 최종 수업 목표죠. 계속 나옵니다. 다음 중 행동주의 학습 원리 적용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 학습자 본인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2.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의미를 강조한다. 3. 반복적 연습과 규칙적인 복습을 강조한다. 행동주의는 이거죠. 군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연습해라, 실습해라. 답은 3번. 다음 보겠습니다. 최종 수업 목표 확인 보겠습니다. 목표의 개념과 정의, 목표의 정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수업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성과 중심으로 표현하는 진술문이다. 복잡합니다. 수업의 목표인데 목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목표의 정의 2번. 교육과정 혹은 코스 전체 과정에 참여한 결과로 변화된 학습자의 능력을 조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번. 목표의 확인은 그 뒤에 따라오는 투입 행동의 진단과 수업 절차의 전개와 평가라고 하는 일련의 수업 계획을 처방하고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그렇죠. 목표를 제시한 맨 처음에 하니까 출발점이 되겠죠. 나중에 종착점 나오니까 출발점이 여기서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목표 개발에서의 주의사항. 교수의 수행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행을 기술한다. 학습자의 수행.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내용과 행동을 포함시켜 진술한다. 하나의 목표에 한 가지 학습 성과만 포함시켜 진술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의 목표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 목표를 진술할 때 동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적절성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목표를 만들 때 외연적 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동사의 적절성.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외연적 동사. 그렇죠. 이해한다는 측정이 안 되죠.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다음에 수업 목표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삼각형 내부각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는 걸 도출하면 되죠. 자동차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컴퓨터의 주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측정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내연적 동사다.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할 수 있다. 착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 등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외연적 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데 적절치 못한 동사는 기술한다, 설명한다, 인지한다, 적용한다. 인지한다죠? 내연적 동사죠. 설명한다와 같은 외연적 동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21번. 피타고라스 공식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삼각형의 내부각을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다를 설명한 주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은 벌써 뭐뭐 하고 뭐뭐 한다 두 개 사용했죠. 내부각을 계산하고 적용하다. 적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교수자의 수행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행을 기술한다.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내용과 행동을 포함시켜 진술한다. 하나의 목표에 한 가지 학습 성과만 포함시켜 진술한다. 맞죠? 예,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으니까 하나만 해라. 문제가 조금 말이 좀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데 두 개 된 게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22번. 아래의 수업 목표 중 바르게 기술된 것은 피타고라스 공식이 지어졌을 때 학생들은 삼각형의 내부각을 계산하고 적용한다. 이것도 조금 바르게 기술된 거니까 잘못된 거죠. 자, 주어진 영단어 30개를 10분 내에 암송할 수 있다. 이건 맞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자동차 구동장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해한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보고 부품과 들어갈 자리 위치를 안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되고요. 주어진 영단어 30개를 10분 내에 준 거죠. 암송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 중 적절치 않는 것은 열거한다, 설명한다, 인지한다, 확인한다, 인지한다는 잘못된 동사입니다. 24번. 다음 중 수업 목표를 진술하는 주의사항 중 관련이 없는 것은 1. 하나의 목표에 한 가지 학습 성과만 포함시켜 진술한다. 맞죠? 학습 과정이 아니라 학습 성과를 기술한다. 맞습니다. 이 학습을 마치고 나면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성과가 맞습니다.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내용과 행동을 포함시켜 진술한다. 맞습니다. 내용과 행동. 네. 학생의 수행이 아니라 교사가 수행을 기술한다. 말을 바꿔놨죠. 학습자가 수행할 것을, 교사가 수행할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최종 수업 목표 확인. 간에 나왔습니다. 간에의 학습 성과, 임무를 맞추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정보, 정의. 학교 학습을 통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학습하는 언어정보 또는 지식 영역에 속하는 학습 성과는 구체적인 정보를 재생하고 기억하는 학습자의 능력이다. 언어 그냥 말하고 쓰고 읽고 쓰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언어정보 2번. 학습된 능력으로서의 지식은 이미 배운 것을 어떤 명제의 형태, 문장의 형태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번. 학생이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명제로 배운 지식을 표현해 보일 수 있어야 지식이 획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정보는 추거적 학습, 사실적 학습, 요약학습으로 구분한다. 언어정보의 학습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 성과다. 지적 기능은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앤더슨은 지적 기능을 학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으로서 절차적 지식을 학습한 것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 과정의 모든 교과들은 학습자가 많든 적든 간에
다양한 지적 기능을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로의 다른 수준의 지적 기능들이 있다. 이들 지적 기능 중 학교 학습에서 대표적인 하위 유목은 변별, 개념, 원리, 상위 원리가 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변별, 개념, 원리, 상위 원리가 있다. 자, 바닥에 보시면 언어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별, 개념, 원리, 상위 원리, 인지 전략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 개념, 원리, 상위 원리. 상위 원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고요. 뭐 바닥에 언어 정보와 인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리 다음에 상위 원리다. 이 부분만 알아도 50%는 맞출 수 있습니다. 절차적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하우라고 하죠. 자, 아래에 8가지 지적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지적 기능들을 변별, 개념, 원리 및 문제 해결 학습으로 분류하시오. 빠르게 읽고 가겠습니다. 밑변 높이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죠. 정리를 하는 거 법칙. 주어진 문단에서 동사를 숙별할 수 있다. 개념학습. 동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개념학습. 민주주의를 자신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념학습.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램과 S램을 구별할 수 있다. 변별. 두 개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하천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문제. 하천을 되살려야 되니까 문제 해결 학습. 아까 또 나왔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직각삼각형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법칙학습. 명사와 동사를 분류할 수 있다. 명사와 동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학습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간의 학습 성과 중 언어 정보를 가장 잘 반영하는 동사는 설명한다, 구분한다, 활용한다, 나열한다. 답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정보니까 그렇죠. 설명, 구분, 활용은 지적 기능의 목표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26번 지적 기능의 하위 범주를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아까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이죠. 답은 변별, 개념, 원리, 고차 원리, 상위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리 교차는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 다음에 고차가 원리가 있다. 이것만 알아도 밑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변별부터 하고 개념, 규칙, 원리, 상위 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27번 자극 간의 공통성, 유사성에 대한 반응하는 능력, 사물의 공통적인 성질 또는 추상적인 성질을 분류하는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한 개념은 뭘까요? 자극 간의 공통성, 유사성에 반응하는 거. 답은 개념이고요. 해설 보시겠습니다. 개념은 특정 사물 또는 아이디어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한 종류, 즉 하나의 개념의 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지적 기능의 목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지적 기능이랍니다. 지적인데, 자, 설명한다, 분류한다, 적용한다, 나열한다. 아까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만은 보겠습니다. 보기는 같은데 언어 정보를 반영한 동사.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나열한다는 언어 정보라고 했습니다. 29번. 다음 중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 중 적절치 않는 것은 함양한다. 함양은 적절하지 않죠. 열거한다, 선택한다, 확인한다 가 맞습니다. 자, 30번
다음 중 수업 목표를 잘못 기술한 것은 주어진 공식으로 삼각형의 내부각을 계산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전류 회로의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컴퓨터의 주요 개념을 이해시킨다, 안 된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이해시킨다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을 착용합시다. 맞고요. 3번 되겠습니다. 자, 최종 수업 목표 확인 마지막입니다. 간의 학습 성과. 인지전략은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고를 조정하는 일련의 의식 집합체이고, 학습자 자신의 학습, 사고, 행위, 감정을 안내하는 수많은 방법이다. 이 운동기능 다 아는 거죠. 운동기능. 신체의 부분적 움직임 또는 전체의 움직임, 그냥 움직임을 요구하는 육체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활용해서 정확하고 유연하고 엄밀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실행하는 것. 운동기능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어렵죠. 거꾸로 나오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태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을 낳는 개인의 감정 및 신념을 뜻함. 정의적, 영역에 속함, 뭐 이렇게 의미를 굳이 않아도 태도가 뭔지는 알고 있죠. 자, 인지전략 다시 보겠습니다. 인지전략은 내적 통제 과정에 의해 학습자들은 주의 집중, 학습, 기억, 생각나는 방법을 선택한다. 교육이 도달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습 성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능은 운동기능을 기능 습득을 우선시하는 직업 전문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중요하다. 목표와 학습 성과의 관계. 학습 성과에 맞게 목표를 개발하는 것은 수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수업의 방향성과 성과를 사전에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함. 기본 목표 문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3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형태로 취해야 한다. 그래서 주로 주어가 학습자라는 말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시문 보겠습니다. 학습자는 자장면을 조리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한글에서 한 개의 표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는 인사이드 킥으로 정해진 지점까지 공을 찰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를 빼고 자장면을 조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목표들을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 영역으로 분리하시오. 분리하면 되죠. 분류 못합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미용 계절을 보지 않고 레이어 커트를 시술할 수 있다. 운동 기능, 행동으로 하는 거죠. 작업장에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다. 착용할 수 있는 태도. 네, 태도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명사 5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 기능, 명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도형들을 같은 유형의 도형끼리 분리할 수 있다. 지적 기능. 학생들은 불황인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문제 해결. 펑크난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다. 타이어를 육체적으로 하는 거죠. 운동기능. 비행기 여행 중에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 원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지적 기능. 새로운 분수 덧셈법을 창안한다. 인지전략. 창안한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운동기능의 목표를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는 운동기능입니다. 운동기능. 분해한다. 맞죠? 분해하는 거는 운동으로 하는 거니까. 설명한다, 적용한다, 창안한다는 아닙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설명한다는 지적기능, 적용한다도 지적기능, 창안한다는 인지전략이 되겠습니다. 32번 주어진 상황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딱 봐도 태도죠. 제시된 학습 목표는 어떤 학습 성과의 영역에 해당하는가? 태도입니다.
다음 중 인지 전략의 목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동사는 인지랍니다. 인지. 열거한다, 변별한다, 조립한다, 장안한다. 네, 장안한다가 되겠습니다. 인지했다. 아까 설명이 여기서 나와 있었죠. 조립한다는 뭐 운동이 되겠고. 네. 자, 34번. 다음 중 운동 기능의 목표를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는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조금 보기가 다릅니다. 나열한다, 적용한다, 실행한다, 선택한다. 네, 실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뭐뭘 한다. 35번. 다음 중 간해가 제시한 학습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운동기능, 인지전략, 지적기능, 메타 인지전략. 인지전략에다가 메타를 하나 붙였습니다. 답은 4번. 다음 중 지적기능의 목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지적기능이라고 합니다. 분류한다, 해결한다, 적용한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